6장은 여러분들 이제 파생을 읽어야 주식시장이 보인다. 여기에 관련된 책은 미리 또 한 권으로 별도 나간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조가 1년 동안의 시장의 데이터 분석, 그래서 위클리 옵션을 여러분들이 하려면 기초 지식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의 취지로 여러분들 이 책을 썼다면, 마지막으로 6장은 선형과 비선형, 선물은 선형 상품, 옵션은 비선형 상품, 그래서 옵션의 구조와 선물의 구조, 그래서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그 현물 가격의 미래에 어떻게 변화될 건지 이자율과 배당률의 공식을 이용해서 시간 가치가 얼마 남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베이시스, 시장 베이시스, 이론 베이시스, 그리고 경로 의존성.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오르고 SK하이닉스 오르고 NG, 엔소 오르면 상승의 최상단. 근데 하루는 삼성전자 오르는데 SK하이닉스는 빠져요. 롱숏이면 삼성전자 상승폭을 SK하이닉스 하락폭이 얼마나 깎아먹는지 시장 기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체크하면서 거기에 가장 핵심이 200개를 다 분석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AI는 그걸 다 분석하지만 거기에서 오목볼록의 시장의 기여도의 평균값을 계산해 내지만 인간은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20개 종목을 30분당 스프레드로 분석하면서 코스피 200의 지수의 변화, 그 흐름에 따라 전체적인 에너지. 이제는 앞으로 3월 10일 되면 삼성전자 다음엔 SK하이닉스보다는 엔솔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엔솔, SK하이닉스 넣어서 세 가지가 상승, 하락, 상승.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잡아내고 매일매일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삼성전자 하나가 몇 개의 코스피 200 중에 몇 개를 커버하는지 이런 것들 다 뒤지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종가 나오면 3%, 5%, 7%, 8%, 9%의 비율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로 3포인트, 5포인트, 7포인트, 9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로 체크해서 거기에 확률 배팅에 따라 변동성이 어떻게 되나, 기초자산의 변동성, 델타 변동성, 감마의 변동성, 그 다음에 세타 시간가치 소멸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선물의 에너지가 상승, 직선 상승 하락일 때 이 옵션의 시간가치 소멸이나 변동성의 에너지가 오목볼록으로 어느 정도 나오나, 여기에 따라 시간가치가 불가능한데 요번 만기일 때 12시 40분부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의 포격이, 이 에너지가 거의 어떤 때는 100%, 200%가 아니라 1000%, 2000%. 제가 28년 차 하면서 가장 크게 경험한 게 10,000%. 100만 원이 1억 되는 세상, 또 100만 원이 3천에서 5천 되는 세상, 또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꾸준히 해야 가능한 대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옵션 양매수 전략은 확률이 10번 하면 서너 번 밖에 성공을 안 합니다. 오버나잇이.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나?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꾸준함과. 그래서 오버나잇 초보자는 이 에너지를 다 알고 자금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승률이 낮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에너지 변동성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 중에 처음부터 이 꾸준함을 안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오버나잇은 금액을 적게 하고, 거기에서 감 잡아갖고 장중 매매, 한방향 매매만 하시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각자의 영역을 스스로 잡아내시면서, 여기도 정규분포입니다. 4등분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여기에 중심은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에서 2.5씩 행사 가격을 위로 올리고 내리면서
실제 삼성전자 20개 종목이 어떤 에너지를 주고 거기에 따라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나 각각 마치 물방울의 움직임, 브라운 운동 에너지와 이 수학적 사고를 습득해서 여기서 매일매일 움직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패턴화시켜서 코스피 200은 우상향, 우하향. 그것도 3포인트짜리냐, 5포인트짜리냐, 7포인트짜리냐, 9포인트짜리냐,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옵션 변동성은 외가격, 내가격에 따라 이 하락의 속도와 상승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도 참고하고, 어느 순간에는 시간 가치가 주가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옵션 프리미엄이 죽어가는 양매도가 준동하면서 프리미엄을 깎아먹는 구간도 생깁니다. 이럴 때 그거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형주 시가상위 종목은 뭔지 또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위아래 왔다 갔다. 마치 요번 위클리 옵션 만기 때 급락 급등 7포인트가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건 대박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사이클 잘 탄 사람 얘기지, 반대로 한 사람은 완전히 쪽박을 차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위클리 옵션이나 기본 옵션은 뭐부터 본다? 시가 20개의 숨소리, 특히 삼성전자의 500원 단위의 숨소리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나 이벤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났는데 그 뉴스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기초자산 200개 중에 삼성전자와 바스켓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어떻게 움직이나, 이거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파생시장을 읽어야 주식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을 읽어내려면 항상 시가상위 종목의 20개의 숨소리 변화를 매일매일 사진 찍듯이 인공지능 AI가 시장의 에너지를 파악하는데 사진 찍는 것과 똑같은 데이터를 머릿속에 두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이걸 녹화하는 날이 2월 여러분들 보시면 20일 12시 57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나스닥 다우지수 하락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700원, 74,300원. 그러면 이럴 때 분봉에 3분봉, 거기에 10배가 30분봉 아닙니까? 30분봉을 딱 보면 요번에 그 공포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2월 14일 2월 14일 날 15일 나스닥이 급락했을 때 73,100원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런데 75,000원은 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포사태로 급락하는데 오히려 그때 7포인트 뺄 때 삼성전자 고점에서 1,000원 정도 빠지다가 급격하게 돌려 세우면서 이게 선물을 급등시킨 7포인트 뺐다 7포인트 오르는 그 만기일 때 또 행사가격의 변화는 어마무시하게 전개되는 게 이 옵션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20개 종목 중에 10개를 머릿속에 두고 그것도 30분 단위 시간의 스프레이드를 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에너지가 매매 주체별의 어떤 흐름에서 어떤 정도의 에너지를 주는지 매일 공부하시면서 이게 뺐다 올리는지 올렸다 빼는지,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와 이 평균값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10개는 머릿속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화가 어떤 흐름을 주는지, 즉 나스닥이 빠져도 요번에 73,000원 지지해주고 75,000원을 돌파하면 뺐다 올리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급락할 때도 중요하지만
급등할 때도 삼성전자를 올리지 않고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러한 인덱스의 변화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할 때는 항상 나스닥의 위치 파악, 그 나스닥에 영향을 주는 대표성 종목들을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스닥도 위치 파악을 하면서 요번 저점이 언제였나? 1월 24일. 그때 삼성전자는 얼마였나? 그리고 요번에 쌍봉 나온 자리 2월 2일과 2월 10일. 이때 CPI가 발표되면서 CPI 쇼크로 급락했다면 요번 13,500에서 14,500 사이에서 지그재그인지, 요번에 형성된 저점을 깼다 가는지는, 그 깼을 때 삼성전자 요번 저점이 71,000원까지 뺐다 가는지, 73,000원에서 막았다 가는지, 오히려 다음 주 월요일 날 13,500까지 죽은 게 이제는 저점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아침에 74,000원 지지하고 75,000원 땡겨버리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옵션의 시세 변동성이 제일 먼저 빨리 움직이는 게 위클리 옵션이고, 위클리 옵션 다음이 기본 옵션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는 생명 잔존일수. 여기서는 잔존일수는 휴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을 뺀 실제 거래일수도 같이 포함을 하면서 하루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나, 나스닥이 급락했는데 옵션 하방 위클리 옵션이 크게 가지 않고 제자리 뛰게 하거나 깨파락 기회에 제자리에서 오히려 하락을 해버리면 반대로 위클리 콜이 급등해버리는, 그래서 롱숏의 변화의 맥점을 여러분들이 위클리 옵션, 기본 옵션, 시가상위 10개 종목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찾아내서 그거를 그날의 기상도로 진폭을 예측하는, 그래서 고가 저가의 전체 진폭이 오늘은 3포인트짜리인지 5포인트짜리인지 7포인트짜리인지 10포인트짜리인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판단 기준을 세워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시에서 10시 반까지는 미국 시장에 영향력을 준다면 10시 반부터 오후장은 그때 상해 증시가 어떻게 시작하나, 그때까지 우리 본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시가상위 종목들의 위치와 평균값을 보고 그때까지 매매 주체별 동향, 그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비차익의 흐름, 투자자 동향에서는 외국인과 금융투자 연기금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리고 플러스가 현물 플러스 선물 마이너스인지, 현물 선물 다 플러스인지, 그 규모는 시간단위다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바뀔 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 사고로 판단해서 그날의 평균값의 고가 저가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그러한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게 파생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가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판단하려면 파생시장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이 파생시장을 읽을 줄 아는 기준 호흡이, 기준 데이터를 읽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요번 책에 또 수록해 드렸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나중에 패턴 분석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